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오광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이슈 시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입니다. 예, 일주일 만에 세월 빠릅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나요? 예,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아직도 PKC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오늘로서 8일차 8일차 시위했고 인디안 기우제 아시죠? 김건희 특검 할 때까지 시청역 내거리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피켓 시위합니다. 누구나 오셔서 같이 인증샷 찍어서 SNS에 올리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광고성인데 광고비 내고 하세요, 그런 광고. 제가 구호 한마디 할까요? 또 해요? 김건희 특검! 우리 피디님도 같이 치시네. 예. 이제 자동이다, 자동. 자, 오늘의 이슈 시기 한번 쑤셔볼 내용. 육성 복합 터미널 문제 돌고 돌아 또 민자 유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의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복합 터미널 문제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대전 시민뿐만이 아니고 또 그 근처에 사는 유성 구민들은 도대체 이거 언제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쭉 추진이 돼서 2027년도에 완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이장우 시장이 지난주에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변경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 네. 자, 변경된 내용 그 전에 네.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부터 네. 사실 거기가 뭐 이제 업체 선정이 됐다가 뭐 또 소송에 걸리고 네, 그거를 네. 뭐 돈을 못 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는 대충 대전 시민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소설책 한 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4번의 민자 유치를 시도를 했는데 4번 다 실패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실패해서 네. 지난 2020년도 말인가요? 그때 대전시에서 이거 공영 개발하겠다.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으면서 공영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대전 도시공사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대전 도시공사에서 한 6천억 정도 들여갖고 45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가미된 방식의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장우 시장이 이제 변경된 계획을 새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이제 어제 발표가 난 건가요? 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예. 목요일인가? 4번에 걸쳐서 유치를 하다가 네. 끝내 실패해서 공용 개발을 하겠다. 공공 개발로 해서 대전 도시공사가 또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 역시도 실패로 돌아간 건가요? 그런 거죠? 아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분리가 됐는데 그 전체 부지가 지금 터미널 부지 조성을 부지가 옛날 이제 방식인데 평수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쉽게. 네.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1만 평. 1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허태정 전 시장 때는 뭐 주상복합을 드리는 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장우 시장은 10,000평 중에서 한 4,500평 정도에다가 터미널을 짓겠다. 460억 들여서. 예. 터미널 시설만 먼저 짓겠다. 이제 그러고 나머지 3,000평에다가는 지원 시설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일종의 이제 1,900억 민자 유치를 해서 이 안에다가 뭐 판매 시설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넣겠다는데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한 2,000평 정도는 공공기관 들어오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90억 정도 이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3,45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 계획을 이제 지금 이장우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로 민자 1,900억 유치를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1,300억 정도, 1,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1,400억 정도, 그 정도 대전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줄긴 많이 줄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네. 또 새롭게
또 변경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방금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나요? 그러니까 금방 설명드린 것 같이 터미널 시설을 먼저 짓겠다. 네. 460억 들여가지고 네네. 뭐한 4,500평 그 부지에다가 터미널 먼저 짓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3,000평에다가 민자 유치해서 뭐 판매 시설 짓겠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 민자 유치의 계획도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앞으로 그냥 하겠다라는 정도.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터미널 시설을 2025년까지 좀 2년 정도 당겨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가할 만한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예. 이 사업이 사실 대전 그 유성복합 터미널 부지가 일종의 호남 쪽으로 가는 그런 요충지거든요. 교통의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정말 교통이 네, 중심지로 교차하는 그런 중심지인데 여기에다 그냥 터미널 시설 하나 짓고 나머지 민자가 들어오는 이런 그 시설들 해서 그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 그렇게 퉁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저는 안 보여갖고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 오광영 전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까요? 이제 원래 민자 추진하다가 안 돼서 대전시에서 이제 대전도시공사에서 계획했던 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 자리가 층고 제한도 있고 그런 걸 전부 다 거의 다 풀었어요. 풀어서 한 45층 정도의 그 주상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상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정 정도의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 분양한 수익을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요즘 이게 분양 열기가 좀 식었고 그게 안 되고 이제 이러니까 분야주택고 이런 것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냥 터미널 시설 하나 들어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그 메리트가 없어지는 뭐 그런 그 공간이 10,000평의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어버릴까봐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에다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공공청사 또는 뭐 청년활동 공간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주상복합에 행복주택 뭐 이런 그런 임대주택도 같이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가 이제 사람이 막 왁작지껄하게 모이는 그런 그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계획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도대로라면은 사실 터미널 시설 하나 들어오는 거고 민자 유치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추후에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3,000평의 민자 유치를 해서 각종 편의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성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성격의 문제이지. 이거는 결국은 뭐를 하겠다 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건가면은 사실 민자 유치라는 게 뭡니까? 이 3,000평 규모를 갖다가 민간한테 임대하든 팔든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화가 나는 일이죠. 뭔가 하면은 사실 수용할 때 그렇게 아주 후하게 넉넉하게 터미널 부지로 당연히 이렇게 했었겠죠.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손해를 보면서 대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용을 했는데 수용에 응했는데 아니 이거 민간한테 임대 혹은 뭐 팔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요 지역구가 전에 혹시 오광영 의원님이 시의원 할 당시에 그 지역구 또 왁자지껄 해야 또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래야 다 아주 또 당선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과는 전 관계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의원을 또 나와서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고시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질문한 제가 굉장히 난처해져요. 근데 핫플레이스가 되게 하기 위한 걸로는 부족해 보이는 구도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점 뭔가면은
민자 유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대장동생 나나 모르겠네. 대정동 거기는 민간한테 안 줘서 문제가 그러니까 안 됐어요. 돼서 예. 민간한테 줬으면은 오히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공공 개발을 해서. 근데 이제 이장우 시장 들어서면서 벌써 세 번째 지금 민간 자본 유치 사업으로 지금 유성복합 터미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요? 벌써? 예. 첫 번째가 봉은산 개발하는데 3천억 정도를 민간 자본 유치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가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는데 이거는 4조 2천억짜리예요. 이거를 민간 자본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그 공언을 해서 그거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 자본 유치가 자칫 돈 안 들이고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지금 왜 그 천번고속도로 아시죠? 예. 천번고속도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우리 그 뭐 800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 민간 자본으로 추진을 했다가 지금 대전시가 이게 아마 그 2031년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본전 못 뽑으면 나머지 전부 다 대전시가 그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 자본이라는 게 이렇게 공짜가 아니고 정말 잘못하면은 혈세가 그냥 그 무조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성복합터미널 4번 민간 자본 유치 실패해서 엎어진 거를 또 다시 일부를 민간 자본으로 유치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유성복합 터미널 돌고 돌아 4번, 5번에 걸쳐서 지금 민자 유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니면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 한 말씀 하실래요? 그 이장우 시장님 이거 여객 터미널 시설 빨리 25년까지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나머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보문산 개발이라든가 제2순환 고속도로 이 부분도 민간 자본 유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그 인식을 하셔가지고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오광영 전 의원님과 함께한 이슈 시계 유성복합 터미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